나왔고, 더 뒤로 가서 치실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치실을 하다가 치실 안 하면 양치질 안 한 것처럼 되게 찝찝해요. 저도 그렇고 치실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양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치실을 하고 안 하고가 입안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칫솔이랑 워터픽이랑 치실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치실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대부터 거의 한 20년간 치실을 써왔는데 그동안 다양한 제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일 괜찮았던 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치실이 양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환자들한테 보통 그냥 칫솔질만 하면은 양치질 반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치실 사용은 양치질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치아는 사랑니 제외하고 28개의 치아가 있는데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은 사실 양치질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치아와 잇몸 틈 사이에도 치태와 음식물들이 끼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실 사용이 꼭 중요하고요. 물론 젊고 잇몸이 아주 건강하다 하신 분들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좀 덜 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점점 들수록 치실 사용은 양치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치실을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치실 사용 안 하면 쉽게 생각하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제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사이에 낀 음식물과 치태 때문에 치아에는 중치가 생길 수 있고 잇몸 질환, 붓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거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실을 사용했을 때 치아 청결도가 어느 정도 달라질까요? 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칫솔질로 커버할 수 있는 세정되는 공간은 표면에만 국한하는 것이고 치아와 잇몸 사이는 사실 칫솔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됩니다. 물론 숫자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요도로 따졌을 때 치실을 다지 않으면 양치질을 반만 한 거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하고 있고 양치질만큼 치실이 거의 1대1만큼의 저는 중요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올바른 사용법이 뭘까요? 네, 제가 한번 모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실을 이제 어느 정도를 잘라서 써야 되는지도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한 30cm에서 50cm 정도 잘라서 한 번에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30에서 50cm 정도의 치실을 끊는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입안에 치아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놓치기도 쉽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양쪽 끝을 손가락에 감습니다.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경험에 의하면 끝을 감아서 쓰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놓치지가 않고 다양한 자세로 치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끝단을 이렇게 감고 치아 사이로 치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딸깍하고 들어와서 그냥 딸깍하고 나오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딸깍하고 들어와서 치아랑 잇몸 사이로 치실이 비집고 들어온 게 보이나요? 보통 분들이 하시는 조금 잘못된 게 치아 사이에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잘못된 거고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치아랑 요 잇몸 사이까지 이렇게 닦아주고 톱질하듯이 그 다음에 이동해서 옆면 치아랑 잇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한 2에서 3mm 정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집어넣으면 당연히 아프고 잇몸 하반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슥싹슥싹 닦아주면서 딸깍 나오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치아랑 잇몸 사이 들어가고 닦아주고 나오고 이쪽 오른쪽 치아랑 잇몸 사이 들어가서 닦아주고 나오고 이거를 모든 치아 사이에 들어가서 쭉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이유는 그냥 예를 들어 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면 주먹이 크니까 입에 안 들어가요. 이게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앞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앞뒤니까 앞뒤로 잡아야겠죠? 들어가서 나왔고 옆으로 이동할 때는 또 보세요. 이제 이쪽 면에서 한번 닦았으면 이쪽에 치실에는 이제 치태나 폐균들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썼던 걸로 계속 가면은 지저분하니까 내가 사용한 부분은 한번 감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썼으면은 이렇게 이동해서 옆에 안 쓴 면으로 가서 앞니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왼손으로
어느 손가락에 하는 게 편한지는 정답은 없고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고 어금니 가보겠습니다. 검지에 감은 거에다가 중지를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살짝 감아서 더 뒤로 가서 손가락 잘 보세요. 이렇게 검지에다 감았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양쪽 면을 닫고 나온 거예요. 작은 어금니 조금 더 보이시게. 위에 이 어금니 가볼게요. 이제 검지에 감아서 보통 중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아 사이에 집어넣는데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빠르게 쭉 전체 치아 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까지 그냥 쑥 해볼게요. 자, 감고 중지 이렇게 이용해서 자, 오른쪽 위까지 했고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보여주려고 빨리 하긴 했는데 시간이 재보진 않았지만 조금 꼼꼼하게 해도 한 5분이면 해요. 적응되면. 물론 이제 이게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어려운 건 자세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금니들은 특히나 손은 크고 양손을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포인트는 손가락에 걸어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치아가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쪽 치아와 잇몸 닦고 반대쪽 닦고 나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치간 칫솔이랑 워터픽이랑 치실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치간 칫솔과 치실은 둘 다 치아 사이에 낀 거를 청소하는 건데 치아의 윗면, 교환면이라고 하죠. 씹는 면 사이로 이렇게 실이 들어와서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치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얘는 건강한 일반 치아에서는 이게 맞는데 보철물,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라고 해서 두 개의 치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위쪽으로 치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위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쑤시개와 비슷하죠, 사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앞뒤로 쓱싹쓱싹 닦고 나오는 건데 치간 칫솔의 장점은 좀 더 직관적이라서 치아 사이에 예전에 쓰던 이쑤시개처럼 쑤셔 넣으면 되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치아와 잇몸 틈 사이도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집어넣을 수 있어도 치아와 잇몸 틈새까지 집어넣기에는 조금 금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청소가 잘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고 치실을 쓰기 어렵거나 치실을 쓸 수 없는 환경, 보철물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대안으로 치간 칫솔 쓰는 것도 괜찮고요. 치간 칫솔 쓰시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쓰면 이가 벌어지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이쑤시개는 벌어집니다. 이렇게 웨지 형태로 삼각형으로 끝이 돼 있기 때문에 뾰족한 걸 사이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삼각형이 들어가면서 치아 사이를 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쓰면 치아가 벌어질 수 있는데 치간 칫솔은 어쨌든 삼각형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일자 모양의 철사에 솔만 달아 놓은 거라서 이거를 쓴다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치실을 쓸 수 없는 환경이면은 치간 칫솔이라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픽, 치아와 치아 사이에 물을 쏴서 청소를 하는 건데 치실,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워터픽 셋 다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워터픽은 물을 쏴서 세척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 틈 사이가 조금 긴밀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딱 붙은 면까지 사실 물이 통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정력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죠, 사실. 하지만 이제
워터픽의 장점이라 하면은 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듬감 있게 쏘는 그 압력으로 물을 맞았을 때 잇몸 마사지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 치실과 치간 칫솔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실을 사용하다가 잇몸에 피가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떠한 이유일까요? 일단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치근염이나 치주염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밥 먹고 나서 치태, 세균 덩어리들이 치아의 뿌리 쪽, 그 다음에 잇몸에 쌓인 것들이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잇몸이 붓게 되고요. 부어있는 잇몸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잇몸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한 잇몸은 잇몸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살짝 잇몸을 건드려도 피가 안 나요. 이건 건강한 잇몸이고요.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잇몸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피가 납니다. 그건 이제 이미 염증이 있어서 마치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막 나 있는 거를 툭 건드리면 터지면서 피 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피가 나면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살살 하는데도 피가 난다라고 하면은 염증 상태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라서 이 염증 상태를 없애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치태나 치석을 제거를 해주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웬만큼 자극이 있어도 피가 나질 않아요. 물론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 상처를 내면 안 되지만 치태 정도 집에서 칫솔이나 치실로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은 집에서 제거하셔도 되고, 이미 딱딱해져서 제거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치석이거든요. 이런 건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러면 실제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치실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치실 하시냐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하는 법 어렵고 시간 오래 걸려서 안 한다랑, 그 다음에 딸깍하면서 잇몸을 지나갈 때 그게 아파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사실 40대고 제가 20대부터 거의 한 20년간 치실을 써왔는데 그동안 다양한 제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일 괜찮았던 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제품 오랄비 치실 중에 오랄비 글라이드라고 된 제품이 있어요. 글라이드 제품의 특징이, 일반 치실은 한 줄짜리 실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잘 보면은 약간 면으로 좀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딱 들어갈 때 잇몸이 세게 팍 눌리니까 아파하시는데 면이 넓은 면으로 이렇게 닿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덜 아프고요. 들어갈 때 느낌이 훨씬 부드럽고,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치아랑 잇몸 사이에 들어가서 치아 뿌리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줘야 되는데, 이 닦을 때에 좀 더 잘 닦입니다. 면적이 넓어서. 이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꾸준히 이 제품만 쓰고 있는데,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요즘 오랄비 글라이드도 제품 라인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소재가 약간씩 바뀌면서 예전에 제가 조금 더 좋아하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투박해진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써본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치아 사이에 들어갈 때 부드럽고 넓은 면적이라서 잘 닦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오랄비 글라이드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고, 저도 한 10년째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실이 종류가 일반적인 이런 실 타입이 있고, 이 Y자 스틱에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 손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각도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한테 조금 편하게 쓰시라고 Y자 모양의 플라스틱에 실을 걸어 놓은 건데, 사실 그걸로는 치아 사이에 들어가서 양쪽 뿌리면을 닦고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걸 권하고, 근데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손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을 쓰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수 치실도 있어요. 교정하는 사람분들 와이어 사이로 실을 집어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보철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치실을 위에서부터 넣을 수가 없을 때에 잇몸 쪽에서부터 한쪽 끝이 되게 빳빳한 치실이 있어서 옆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치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일 유명한 제품이 오랄비의 슈퍼플러스라고 해서, 그 제품은 한쪽 끝이 빳빳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쑤시개처럼 옆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보철물이 많으신 분들의 치실 쓰고 싶을 때에는 그러한 특수한 치실도 쓸 수 있다. 슈퍼플러스는 특히나 교정이나 보철물 있는 분들한테 저도 적극 권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치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실에 대해서 오늘 참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장점부터 종류까지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양치실하고 치실은 안 한다는 반만한 겁니다. 치실이란 건 정말 양치질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쓰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젊을 때부터 연습하셔서, 손에 익으면 정말 하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저는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다 치실까지 다 하거든요. 치실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치실을 하다가 치실 안 하면
치실은 양치질 안 한 것처럼 되게 찝찝해요. 저도 그렇고 치실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양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치실을 하고 안 하고가 입안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 리멤버 치과의 박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